이거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은 공화국에 대한 충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정치 공약이나 아니면 군인들에 대한 공약을 약속을 한 이 임페라토르를 믿고 입대한 거잖아요. 마리우스는 클리엔테스인 이제 군단병들한테 약속을 지킨 아주 위대한 파트로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입대한 그 비민들 입장에서 마리우스가 와 짱! 마리우스 대장군 마리우스 임페라토르께서 이 더러운 원로원 개돼지들 한번 이렇게 후드려 패가지고 와 우리들을 위한 임금을 주셨어 막 그렇게 하는 건데 아 맞아 군인 그거니까 마리우스가 군단 플러스 클렌텔라로 군단병들 사조직으로 만든 거 한번 해볼까요? 이때부터 소위 말하는 정치군인화가 시작되잖아요. 야 글씨 진짜 못 쓴다. 이 노예는 예 기록노예라는 놈이 이렇게 글씨를 못 써서야. 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 뭐지 마리우스 이전까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군대가 그 뭐 1군단이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1군단에 이제 집정관이나 아니면 뭐 법무관 같은 임페라토르들이 이제 가고 거기 이제 군단장들이 이때는 트리부누스 밀리툼이죠. 트리부누스 밀리툼들이 이제 군단장이잖아요. 가는 건데 근데 다 선출직이에요. 얘네야 당연히 선출직이고 트리부누스 밀리툼도 이때 이게 군사 호민관이 아니죠. 호민관이 아니에요. 얘네가 뭐 호민관이 거나 있어요. 호민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밀리툼을 군사로 하고 트리부누스 호민관으로 잘못 번역한 건데 그러니까 트리부누스 회에서 선출된 이제 지휘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선거로 뽑힌 거죠. 민회에서 선거로. 이런 애들이 대략 한 6명에서 8명이 있고 이 중에 이제 2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이제 군단장을 맡는 거죠. 그러면 집정관이 이끄는 군대라면 집정관 1명 임페라토르, 그 밑에 트리보누스 밀리툼 2명이 이제 군단장 있고 나머지 4명 정도가 4명에서 6명 정도가 이제 행정보고 이런 게 이제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화국 때는 군대가 다 선출직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잘 통제가 됐거든요. 예, 군대가 막 사조직이 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느낌이. 네, 마리우스 이거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리우스가 소위 말하는 이제 군대를 사조직화 시켰다는 게, 사병화 시켰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공화국 후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빈민이 많아지잖아요? 빈민이 많아지고 자영농이 망하면서, 이제 자영농이 이제 원래 군대 주축이었는데 얘네가 다 망하면서 이제 무장도 빈약해지고, 그리고 군대의 인원도 줄어들잖아요? 군 인력도 줄어들어요. 근데 킴브리 전쟁처럼 막 게르만족이나 이런 애들이 막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 얘네들이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빈민도 다 그냥 군대 끌고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군대의 질이 저하되니까는 킴브리 전쟁 때 몰살당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우스가 이때 군대를 그 급속도로 갑자기 강화를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군대를 강화시켜서 갑자기 사기도 올라가고 애들이 잘 싸워요. 군사력이 약화된 얘네들이 갑자기 막 의욕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당연히 무장도 갑자기 잘 갖춰지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마리우스가 이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마리우스가 임페라토르라고 하면은, 나를 위해 싸워줘. 나 괄호치고 로마를 위해 싸워줘. 이렇게 하겠네요. 나 괄호치고 로마를 위해 싸워줘. 이렇게 하고 뭘 하냐? 갑자기 되도 않는 정치 공약을 해요. 첫 번째로 임금 지급, 임금이랑 그 연금 지급, 연금이랑 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때 마리우스 때는 이제 임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애들을 다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때는 징병제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우스처럼 갑자기 이렇게 챙겨주겠다는 게 낯선 거예요. 낯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마리우스의 이 정치 공약 있잖아요. 정치 공약을 믿고 입대한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군인 A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A가 원래는 병역 기피를 하거나 뭐 무장도 이렇게 하거나 당연히 사기도 떨어진 상태에서 강제로 끌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우스가 이거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군인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뭐가 되냐면은 임페라토르가 약속한 거 있잖아요. 약속한 거를 믿고 이제 군복무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군인들이 공화국에 대한 충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정치 공약이나 아니면 군인들에 대한 공약을 약속을 한 이 임페라토르를 믿고 입대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뭐 공화국 같은 거 모르겠고 마리우스 대장군께서 어떻게든 임금 주시겠지 하면서 열심히 싸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리우스 이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군인들에 대한 처우 있잖아요. 군인 처우. 정치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하는 경향이 없었는데 이제 마리우스가 그 선을 만들었어요. 공약을 해버렸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후에 갑자기 뭐 술라도 그렇고 당연히 카이사르 폼피우스 그렇고 갑자기 다 나를 위해 싸워준다면 로마를 위해 싸워준다면 니네들 다 봉급도 주고 내가 너희들 땅도 주고 다 해줄게 열심히 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뭐 폼피우스가 있다고 하면은 폼피우스가 야 임금 얼마나 줄게 뭐 땅도 어떻게 줄게 전역한 다음에 내가 땅 보장할 테니까 싸워 라고 하면은 이 조건을 보고 입대한 애들은 뭐가 되냐 그러면은 이 군인 A가 폼피우스를 다시 말해 군사 지휘권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적인 파트론스로 생각하고 입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인 A는 폼피우스를 임페라토르임과 동시에
군인의 파트로누스예요. 그래서 이 마리우스 때 이 정치 공약이랑 군인 처우에 대한 공약을 함으로써 이때부터 이제 사병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다 뭐냐, 이 군인들에 대한 뭐 토지를 마련해 주자, 연금 주자, 임금 주자는 게 엄청 크게 이렇게 되는 거고, 군인들 모집할 때도 보상을 어떻게 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 JK 킴님 그거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자, 안 주던 월급을 갑자기 줘야 돼. 그럼 마리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마리우스가 이거를 처음에 줘야 되잖아요. 안 주면 월급을 갑자기 줘야 돼. 윤도트레이아님 그게 정답이거든요. 마리우스가 이제 이 군대가 있으니까 원로원을 알게 모르게 협박을 해요. 찔러보면서 우리 돈 안 주면 우리 군단병한테 찢겨 나가든 게르만족한테 찢겨 나가든 찢겨 나가는 거예요. 돈 안 되나? 이지랄 하는 겁니다. 그럼 원로원이 어떻게 해요? 원로원은 까오가 상하죠. 그래도 일단은 게르만족은 맞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특별히 우리가 그 임금 주는 거 결의해 줄게라고 하면서 한번 결의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리우스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마리우스는 클리엔테스인 이제 군단병들한테 약속을 지킨 아주 위대한 파트로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입대한 그 군인들은 당연히 다 누구겠어요? 당연히 다 빈민들이에요. 빈민들이 마리우스가 약속한 임금 보고 입대한 거 아니에요. 그럼 빈민들 입장에서 마리우스가 마리우스 대장군, 마리우스 임페라토르께서 이 더러운 원로원 개돼지들 한번 이렇게 후벼 패가지고 와, 우리들을 위한 임금을 주셨어. 막 그렇게 하는 건데, 마리우스가 이게 정확한 워딩은 기억 안 나는데 비슷한 말을 했다는 약간 그 야사가 플루타르코스한테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워딩을 했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나라에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너무 많았다. 아이 뭐 군단병들 뭐 처우 개선 못 해줄 거 뭐야. 비민들 처우 개선 못 해줄 거 아니야. 이 새끼들 돈 다 있으면서 안 내놓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리우스가 최초로 이제 클리엔테스처럼 모인 자신의 군인들을 위해서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클리엔테라가 뭐죠? 파트로누스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어. 그러면 클리엔테스는 자기들도 의무를 받았으니까 본인들도 의무를 수행해야죠. 그러면은 이 임페라토르인 마리우스에 대해서 이 빈민 내지 사병 내지 사병화된 이제 군단병들이 마리우스를 절대 충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이때 당시 보상받은 이 군인들이 대부분 빈민이었으니까 이제 평미파라고 하는 게 더 강해집니다.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지켰어야지. 그리고 마리우스 이후에 당연히 마리우스랑 경쟁을 해야 되는 술라가 있잖아요. 술라도 똑같이 따라해요. 이때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마리우스 이후부터 소위 말하는 군단병들에 대한 이 사병화가 됐다는 게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클리엔텔라 이해 못할 거면은 로마사는 진입하는 게 무의미해요.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은 예전부터 없었던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삼두정치도 곧 이제 영상 만들어야 되거든요. 삼두정치 이전이죠. 삼두정치 이전에 그러니까 동방원정을 끝내고 온 다음에 폼페이우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전역병들 있잖아요. 전역병들에게 이제 토지를 줘야 한다. 이게 큰 문제였잖아요. 그쵸?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사료도 그렇고 연구소도 그렇고 잘 찾아보세요. 자영농 중심으로 튼튼하게 로마군 군단병들이 잘 조직이 돼 있을 때는요,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당연히 입대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공화국을 위한 시민인 말이야.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징병하고 재산 각출해가지고 싸워야지. 무슨 뭐 돈을 달라고 했어. 이런 게 옛날 공화국인데, 갑자기 마리우스 이후로 가면은 마리우스의 전역병들, 그리고 폼페우스 또 카이사르의 전역병들,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마리우스 이후부터 전역병들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엄청 많이 생겨요. 폼페우스도 마찬가지고 카이사르도 마찬가지고 아우구스투스도 전역병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의 군단의 절반 이상을 해산하는 건데, 그러니까 70개 군단을 줄여가지고 30개 군단 정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도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토지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공화국 같으면은. 아니 당연히 시민으로서 복무해야 되는 거지 이지라는 건데, 마리우스 이후부터는 사실상 모병제로 다시 말해 임금을 주어야 되는 것처럼 바뀌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싸워준다는 게 뭐냐면은 보상을 받고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쵸? 기본적으로 마리우스가 이것의 첫 번째 스타트를 끊었고, 폼페우스가 삼두정치 이전에 이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 처음에 키케로 있잖아요. 키케로가 폼페우스한테 가가지고 그 조건을 걸어요. 쇼볼 쳐요. 첫 번째, 동방원정에서 돌아온 직후에 모든 전역병들을 해산해라. 그 두 번째, 독재 포기해라. 대신에 그 두 개 해주면은 네가 보상해줘야 되는 전역병들 토지 내가 원로원을 잘 설득해가지고 토지 얻어와줄게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폼페우스가 당연히, 여러분들도 감이 잡히시겠지만 독재라고 하는 게, 삼두정치라고 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심해요. 당연히 폼페우스랑 카이사르가 삼두정치 이전에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키케로가 약속을 했을 때, 오케이 콜, 내가 전역병들 다 해산시켜줄게. 대신에 얘네들이 나를 믿고 복무를 해준 애들인데, 얘네들을 위해서 지급할 토지는 원로원에서 약속하는 거다, 보장하는 거다 하면서 해산을 시켰어. 폼페우스가 먼저 신의를 보인 거예요. 그렇죠? 전역병들 해산했잖아요.
그 독재도 포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떨렁떨렁 이탈리아로 왔더니 뭐가 되냐? 갑자기 카토란 새끼가 나타나가지고 예 무슨 뭐 저력병들한테 토지를 준다고 말이야. 선조들의 방법이 아니야 그거는 하면서 이렇게 꼬장을 피우니까 키케로가 아주 난처합니다. 아이 씨발 좆됐네. 내가 폼페이우스한테 전역병들 해산하면은 토지 준다고 약속했는데 카토가 지랄하네. 이거 어떡하지? 윤도토리아님이랑 김 JK님이랑 뭐 RSH9427 네이버님 어때요? 그러면은 폼페이우스 입장에서는 먼저 선의를 보였는데 신의를 보였는데 이 카토가 막아서서 못했어. 그럼 키케로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클렌텔라적으로 봤을 때 얘가 배신한 거예요. 그쵸? 그렇게 보이죠? 폼페이우스가 먼저 성의를 보여가지고 전역병들 다 해산시키고 독재도 포기하고 왔는데 키케로가 약속했던 전역병들에 대한 토지를 이거 약속을 수행을 안 해줘. 물론 카토가 방해한 거지만. 그럼 폼페이우스가 열받잖아요. 열받는데 자기가 뭐 동방원정에서 와가지고 실적 보고할 때도 갑자기 말 맞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지자랑 있잖아요. 지자랑만 몇 시간 동안 하고 있고 아주 2배, 2배, 3배, 4배, 10배로 열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 폼페이우스한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즉 무능한 그 원로원 개돼지 새끼들 대신해서 전역병들을 위한 토지 내가 마련해줄게 라고 약속한 사람이 나타나요. 자 폼페이우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키케로가 나 배신했어. 이 배신은 지극히 클리엔텔라적으로 한 거죠. 폼페이우스가 먼저 성의를 보였는데 키케로가 약속을 안 지켰어. 이건데 이때 누가 폼페이우스한테 찾아와가지고 원로원 개돼지 같은 무능한 새끼들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한 약속을 지켜줄게 라고 하는 게 누구죠? 이때 이제 눈구렁치한으로 찾아온 게 이제 카이사르다. 카이사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오케이 내가 집정관에 당선되면은 폼페이우스 너 전역병들 토지 내가 보장해줄게. 저 원로원 쟤네들 병신이야. 너 봤잖아. 키케로 가지고 약속 지켰어? 저런 대단한 키케로도 안 지켜주는데 무슨 원로원이 뭘 해준다고. 야 대신에 크라수스가 나 밀어준다고 했거든. 야 너도 나 밀어주면은 막 내가 너 전역병들 토지 그 개혁하는 거 못해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쵸? 카이사르가 하는 거예요. 이런 발상은 카이사르밖에 못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전역병들에 대한 토지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봉급을 지급한다든지 연금을 준다든지 하는 이 문제들이 결국에 마리우스의 나름 그 발상의 전환인 건데 무슨 전환이냐면은 이제 군인들과 이제 임페라토르가 이제 클리엔텔라 맺는 거예요. 클리엔텔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임페라토르들의 클리엔테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삼두정치 때도 갑자기 급격하게 강화가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전에도 있어요. 술라 때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폼페이우스가 그 카이사르가 민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토지 개혁을 패스시키잖아요. 원로원에서 다 가로막혀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민회에 호민관들을 통해서 표결을 시킬 때 이제 호민관들을 협박하려고 누굴 데려오냐면은 이때 카이사르는 군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군인이 없어요. 대신 누굴 데려오냐? 폼페이우스의 전역병들을 데려와가지고 민회 앞에 포진을 시켜가지고 이제 호민과도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폼페이우스의 전역병들이 괜히 와가지고 그렇게 해주겠어요? 이게 그 폼페이우스가 본인들의 임페라토르였지만 임페라토르이기 이전에 로마사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가진 이 파트로누스이기 때문에 파트로누스를 위한 이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전역병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호민관들이 이렇게 협박을 해주고 그렇게 카이사르가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캄파니아 토지 개혁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폼페이우스는 어때요? 폼페이우스는 야 무능한 원로원 개돼지들이 내 부탁을 안 들어주고 날 배신했는데 야 카이사르 제가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사기꾼 같긴 하지만은 야 그래도 약속 하나 잘 지킨다 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크라수스도 그렇게 도와주고요. 그렇게 카토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방해한 끝에 이제 원로원이 있고 그 가로치고 키케로라고 합시다. 이제 카이사르파가 있으면은 폼페이우스랑 뭐 크라수스가 여기 다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삼두정치가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로리카를 입은 마당에 그것도 한번 해봤네요. 사실 마리우스의 군제개혁 때 제가 엄청 초기에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이거 클린텔라랑 사병화 같은 것도 다뤄볼까 했는데 너무 좀 딥한 것 같았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클린텔라를 바탕으로 뭘 하기 이전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말까 했는데 이렇게 로리카를 입은 마당에 노가리 하면서 이왕 킨 거 뭔가 좀 얘기를 들려드리긴 하니까 한번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재밌는데? 재밌다.